안녕하세요. 소장이지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맥 감독 소드 선수 형사재판 기사 해설을 하려고 해요. 이번 재판은 결심 공판이었어요. 결심 공판이 뭐냐면 심리를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정한다의 그 결심이 아니고 심리 종결을 해서 마지막 재판이었고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선고일은 2월 중순에 잡혔고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을 했어요. 증인 신문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시맥 감독을 두고 증인 신문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맥 감독 입장은 어차피 기사로 많이 나왔고 법원에는 이미 의견서로 많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증인 신문과는 다르게 예측 불가하거나 첨예한 질문이 나오거나 뭐 이러진 않았습니다. 내용 자체는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에서 빠진 내용이나 분위기가 어땠다 그런 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벌금 100만 원 구형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후반부에 했던 거고요. 처음 내용은 그 아래 나오는 이 녹음을 틀어주면서 시작합니다. 이 녹음이 2019년 9월 5일날 시맥 감독과 최성원 선수가 통화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이가 좋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틀었어요. 김대우 감독이 사적으로 말하는 건데 넌 충분해, 뭘 해도 진짜 충분해 이런 말을 하니까 소드 선수가 형 근데 무서워요, 갑자기 그 말하니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말하죠. 근데 재밌었던 게 이 말 다음에 형 지금 옆에서 협박받고 있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되게 재밌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최성원 선수가 시맥 감독도 아래서 말하는데 맏형이고 90점이고 좋아했다 사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머러스한 면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증인 신문이랑 거의 같은 절차거든요. 그래서 미리 신청한 쪽에서 그 질문지를 만들어서 피고인, 그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분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질문 자체를 대답하기 쉽게 만들어 놓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피고인이 예 계속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로 대답을 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 기사 중반에 보면은 그렇다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이제 피고인 신문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시언어라는 걸 여기서 느꼈는데 시언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시맥 감독이 말하는 이제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 스타일을 시언어로 사용한다 이러는데 특이해요. 묘사가 많아요. 신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예민하고 세심하게 묘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내용이 처음에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한 느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준비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연어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일부러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에서도 독한 피드백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특별해지고 톱 중에 톱이 되려면 과정이 중요하다. 선수 개개인 모두 사람이다 보니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작심 3일도 많이 쳐주는 거다. 작심은 어떻게 3일이나 하나. 계속해서 각성 상태,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고 파이팅하는 느낌으로 강한 어조를 사용한다. 그러면서도 잘한 것을 확실하게 칭찬한다. 당근과 채찍을 극대화해 선수가 잘 뛰게 한다. 이런 내용의 피드백을 말한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톱 중에 톱, 당근과 채찍, 작심 삼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특이한 표현들을 써서 이제 그 분위기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단어 또 쓰시는데 본인도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이상할 수 있지만 선수들끼리 텔레파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신 게 몇 개 있습니다. 감독이 서포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항상 해왔던 말이 감독이 결국 서포터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재판부에서는 서포터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확실히 특이한 단어를 쓰는구나. 단어 선택이 남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인 유도신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를테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선수가 지도받는 이유를 모르고 적당히 수긍하고 이러다가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을 때 강한 피드백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고 이건 거의 유도신문이죠. 그냥 예하면 되는 건데 시맥 감독님은 선수 입장에서 감독이 왜 저런지 모르는 건 이미 많이 끝난 상태다라고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대답을 하시죠. 재밌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감독이 왜 저러는지 모르는 건 이미 많이 끝난 상태다. 이 질문은 참고로 선수가 감독이 왜 저러는지 모르면 이미 많이 끝났다, 가망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선수가 감독의 의미를 모르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지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질문은 최성원은 피고인이 의자 손잡이를 내려치고 목과 어깨 사이를 잡고 밀었다고 주장한다.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거에 대해서 대답이 의자를 친 것은 기억한다. 선수를 호소하듯 잡은 기억은 있다. 그러나 그게 2019년 2월 9일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죠. 이 뒤에 특이한 말 하는데 2월 9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모르면 되는데
고소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2월 9일이 맞을 거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자백을 하는 걸 제가 뭐 말리는 건 아닌데 모르겠다는 말이랑 그런 것 같다 이 말이 섞여 있으니까 좀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선수의 어머니가 폭력건 아무래도 우리 아이인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른 선수는 초비 선수입니다. 이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난 기사가 초비 선수 그 증인신문이었어요. 그 기사에서 이 내용이 나오니까 이 다른 선수가 초비 선수인 거는 처음 보신 분은 모르실 텐데 그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부터 그렇다가 계속 나오죠. 그렇다 좀 얘기하고 그렇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짧아지죠. 이런 게 보통의 이제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의 모양이고, 제가 여기다가 여긴 말 잘하네 라고 써놨거든요. 이제 좀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쪽에 있는 질문인데, 최상원이 고소한 것에 어떤 심정인가 물어보거든요. 처음에는 조규남 대표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 최상원에 대해서는 점점점 감정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점점점이 실제로 이 기사에도 점점점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되게 그 공백이 길었어요. 말을 못 이으신다는 정도? 그리고 감정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라고 대답하고서도 말을 못 하셨거든요. 실제로 좀 복잡한 감정이신 것 같고, 여기 보면 복합적인 감정이 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겠죠? 저는 법학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법학적인 문제는 저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복합적인 감정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검사가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의자를 끌고 간 것은 기억하나 피드백을 위해 내 모니터 앞까지 의자를 끌고 간 적은 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생략된 질문인데 몇 번 끌고 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다른 부분에서 강한 피드백을 빈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거기서 최상원 선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선수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한 피드백을 한 것 같다. 그거랑 비슷한 빈도로 여기도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검사가 어깨를 잡거나 의자를 민 것 외에 신체에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있나? 라고 물어보죠. 대답을 남자들 사이에선 어깨 위로 손 올리는 걸 칭찬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대표랑 충돌한 적도 있다. 내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귀엽다고 볼 꼬집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말로 하라고 했다 라고 하죠. 이 다음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어깨는 괜찮느냐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깨 위로 손 올리는 건 칭찬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어깨를 잡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심혁 감독님이. 그러니까 어깨 위로 손 올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깨 잡는 건 괜찮냐, 이게 약간 모순이 아니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내가 원래 육체적인 스킨십이 많다, 화이팅 하자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고, 화이팅 얘기가 뒤에도 그래서 나옵니다. 검사님 반대 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이 다시 물어보는데, 어깨를 잡아 흔든다는 것이 고개를 휘청거리도록 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보통 감독이 선수들에게 파이팅하는 정도인가? 그런 경우도 있다. 보통은 너 정말 이러면 안 돼 라고 호소할 때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지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파이팅이 아까 그 위에서 심혁 감독이 이제 스킨십이 파이팅의 의미였다, 그 파이팅을 여기서 다시 얘기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고개를 휘청거리도록 한 게 아니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면 공소사실을 듣게 됐어요. 그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는 공소사실이 뭔지 제가 모른다 그랬었는데, 공소사실을 이번 재판에서 듣게 됐는데 고개를 휘청거릴 정도로 흔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를 잡은 거랑 어깨를 잡고 흔들어서 고개를 휘청거리도록 하는 게 구분된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변호인께서 일부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의자를 잡아 민 것도 피드백을 위해 모니터 앞으로 데려간 것인가? 내가 안 밀고 그냥 끌고 오라고 해도 된다. 근데 민다는 게 연출을 할 수 있다. 나 너의 플레이 화가 났어 라며 긴장시키려고 내가 의자를 끌고 가기도 했다. 그래야 선수가 긴장하고 집중할 거로 생각했다 라고 하는데, 민다는 표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최성원 선수 주장은 그 싱크대 앞에서 피드백을 하다가 의자 앉은 상태에서 밀어서 자기가 이제 싱크대까지 가서 등을 부딪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민다는 표현은 심혁 감독이 말한 건 그 민다를 말한 게 아니고, 피드백을 하면은 그 컴퓨터 게임을 한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심혁 감독 자리까지 끌고 온다, 말은 민다인데 사실상 거기로 데려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싱크대 앞에서 밀어서 다치겠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피드백 방식이 맞지 않다고 바꿔달라 요구한 사례가 있나? 라고 하니까 심혁 감독이 내 기억에 2번 있다, 2번 다 최성원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레더 선수 아닌가냐고 물어봐요. 레더가 그리핀 소속 미드 라이너였죠. 근데 그때 이제 시맥 감독이 레더 선수 아닌 것 같다. 그 선수 그때 외국 갔다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2019년을 제가 찾아보니까 레더 선수는 LMS 대만 리그에 있었더라고요. 변호인은 레더 선수 아니냐고 헷갈리셨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방금 피드백 방식에 대해서 최성원 선수가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재판부 뒤에 계속 물어보거든요. 재판부에서는 피드백 변경 요구한 거에 초점을 좀 맞췄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변호인의 신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바로 기사에서는 재판부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이 사이에 검사 질문이 있어요. 검사 질문 몇 개만 말씀드리면, 검사님이 의자로 이동만 한 거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고, 강하게 밀어서 부딪힌 적 있느냐, 이거는 최성원 선수 주장이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다. 1m 이상 끌고 간 적은 있는데 부딪힌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고, 쾅 소리가 녹음에도 있었거든요. 쾅 소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책상이나 팔걸이를 주먹으로 친 소리인 것 같다라고 시맥 감독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님이 직접적으로 폭행이가 있었느냐를 본격적으로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맥 감독이 다 부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재판부가 물어보는 게 5월 변경 요구가 두 번째라 했다. 첫 번째는 언제인가? 라고 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시맥 감독은 소드 선수가 변경 요구를 두 번 했다, 이 얘기 나는데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을 처음에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질문 대답한 건 아니고 여러 번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피해자를 포함해 다른 선수들을 싱크대 주변에서 피드백한 적이 있나? 라고 물어보니까 장소를 생각하며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 장소가 모두 이어져 있다. 보통 분이 더 앞이다라고 말하는데, 맨 앞에 대답은 아마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드백한 적이 있나? 라고 하니까 아마 없는 것 같다 라가 먼저 대답이었고, 그 다음에 장소를 생각하며 피드백하지 않았다, 장소가 모두 이어졌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또 물어보는데, 피해자 책상을 먼저 치고 의자를 쳤나, 아니면 의자를 먼저 치고 책상을 쳤나? 라고 물어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책상을 먼저 친 것 같다고 대답이 있는데, 책상을 먼저 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이죠. 먼저 친 것 같다나 먼저 친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비슷한 말이고, 다만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책상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재판부에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시맥 감독이 내 책상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그 사진을 제시했어요. 지난번 증인신문에서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선수들 책상이 일렬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재판부에서는 책상이 단결되어 있지 않나 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 그림으로 그린 게 있거든요. 어떤 구조인지 궁금하시면 그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변호인이 추가로 조금 더 신문을 하고 내용은 끝났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꼭 중요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빠진 부분, 그러니까 조금 보완하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취지를 전체적으로 보시려면은 이 기사를 정독하는 게 제일 맞긴 합니다. 제가 공소 사실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소 사실을 이제 낭독을 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2019년 2월 19일에 최성원 선수가 앉아있는 의자 팔걸이를 치고 목과 어깨를 밀고 너 정신 차려야 해,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데 못 적었고, 그런 말을 하면서 어깨 부위를 자꾸 흔들었다, 이게 폭행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자 팔걸이 친 것도 폭행, 목과 어깨 사이 민 것도 폭행, 어깨 잡고 흔드는 것도 폭행, 그러니까 이 행위들을 폭행이라고 본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어깨를 잡은 부분은 인정을 했고, 그게 과거에 시맥 감독님 개인 방송에서도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증인신문, 피고인신문까지 다 마쳤죠. 그러면은 검사가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 의견을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구형이죠. 구형으로 벌금 100만 원을 구형을 했고,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는데 최후 변론에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소사실을 읽은 거고요. 길게 얘기했는데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주장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주장은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게 최성원 선수의 진술뿐이고, 그리고 그 공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폭행을 본 적이 없다. 변영석 코치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본 적은 있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2월 9일인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없다라는 건 결국 하나 있다는 얘기죠. 피해자 진술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드백에서 어깨를 흔드는 정도가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몸이 닿는다고 다 폭행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이라는 거는 제3자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폭행이라고 느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피드백 과정에서 목 잡고 흔든 게 그게 형법상 폭행이 맞느냐, 증거가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느냐,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고의가 없다는 주장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신문기사를 오독했거나 신문기사가 좀 다른 취지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핵심 그 주장은 두 개인 거죠. 전반적으로 변호인께서는 업적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업적이 심핵 감독이 커리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이 피드백이 효과적이고 선을 넘지 않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피드백을 했으면 어떻게 이런 성과가 나왔겠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근데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주 핵심은 아닌 것 같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고 지금 검사 구형 최후 변론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피고인 본인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후 진술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약간 시언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길고 표현이 묘사가 풍부하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고, 퍼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끊어지는 경우가 아까 앞에서도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잊지 못했는데 뭐 거짓말해서 말을 못 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말을 못 잊으신 게 있었는데, 이 최후 진술도 준비를 하지 않으셨거나 묘지만 준비하셨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말을 많이 못 잊으셨고, 기사에도 나오는데 목적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을 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피고인 신문이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평이했고 분위기나 빠진 내용만 전달해드렸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댓글에도 있었는데 궁금하신 게, 그래서 이제 직접 재판을 본 사람 입장에서 유죄가 나올 것 같냐, 무죄가 나올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죄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재판을 보면서 유죄가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애매하다는 게 진짜 애매해서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진짜 이게 뭐 영상이라서가 아니라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도 그냥 모르겠어 라고 대답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신문기사를 읽어보시면 변호인이랑 검사가 질문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재판부 질문 비중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물어볼 게 많다는 거는 재판부도 확신을 갖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걸 유죄냐 무죄냐 판단이나 예측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모르겠는 것도 있고, 제가 말해봤자 의미가 없고, 어차피 재판부는 확신까지는 아니신 것 같아서 아직은, 물론 더 판단을 하시고 기록을 보시면서 확신을 갖고 판결문을 쓰시겠지만 그렇게 뭐 원사이드하게 어느 쪽이 무조건 유죄다 무조건 무죄다 그런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맞습니다. 선고기일이 2월 중순으로 잡혔는데 궁금하기는 합니다. 집이 법원이랑 가깝거든요. 멀지가 않아서 그날 재판이 없으면 혹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